안녕하세요. 닥터 비나인입니다. 오늘은 간질성 폐질환을 보려고 합니다. 파워 시판 폴모 쪽에 160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매일 하는 얘기지만 파워가 있는 게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여기다 많은 내용을 넣고 싶죠. 강의록에 많은 내용을 넣고 싶은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강의록에다 많은 내용을 다 적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파워를 사서 보시는 게, 그리고 내용이 거기 이제 내용이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야마 이외에도 다른 내용을 같이 보시기에는 책이 있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심판을 지금 1, 2권까지 나왔고 3, 4편은 앞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사서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요. ILD 시작해 볼게요. 160페이지고요. 일단 ILD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이제 분류가 어렵죠. 분류가 어려운데 저도 학생 때 솔직히 말하면 ILD를 포기했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병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왜냐하면 이제 병리로 확진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물론 HRCT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간질성 폐질환도 있지만 병리적인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병리에서 많이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내과에서도 다룰 건데 사실 분류가 너무 복잡해요. 분류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엄밀히 딱 봐서 이게 뭔지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원인은 확실히 히스토리 테이킹 항상 막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HRCT를 통해서 확진이 되거나 그냥 영상 선생님이 달아주시면 좋은 건데 어차피 치료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치료는 결국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거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좀 원인을 완벽하게 알아낼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죠. 어차피 치료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아 비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ILD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요, 크게 이제 Inflammation and Fibrosis가 있고, 그리고 Granulomatous Lung Disease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분류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글쎄요, 중요할까요? 이게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Inflammation 어차피 다 외우면 되거든요. Inflammation and Fibrosis는 알베올라 월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인터스티시엄이 날아가고, 그리고 바스큘라처로 번지고, 그래서 밑에 콜라겐 쌓이고 결국에는 인터스티시얼 파이브로시스가 생긴다. 그러니까 월이 날아가는 거야. 월이 날아가는 게 이제 날아가고 그 자리를 콜라겐으로 채운다. 그래가지고 폐가 실질이 다 없어지는 거다. 인플레이션 앤 파이브로시스 이론이고요.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직업성 폐질환들, 에스베스토시스, fumes, gases,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IPF죠. 역시 IPF, 알베올라 필링 디소더, 굿 파스처 같은 DAH 이런 것들, 이오지노필릭 뉴모니아, 대부분 지금 다룰 내용들이 다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래뉴로마가 쌓이는 병이 있는데요. T림포사이트, 매크로파지, 에피텔리오드 셀이 축적돼 가지고 폐 실질에 그래뉴로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쌓이는 거죠. 시체가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쌓이는 것들, 더스트가 먼지잖아요. 올가닉 더스트가 쌓이는 거, 예를 들면 HP,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사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인포메이션 같죠. 뉴모나이티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뉴모나이티스라고 하면 인플라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참, 그리고 여러분, 뉴모니아와 뉴모나이티스의 차이는, 뉴모니아는 약간 기운이 들어와서 만드는 그런 폐의 임상적인 증상에 해당되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신드롬의 복합 같은 느낌이에요. 뉴모니아, 아라는 게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모나이티스는 이제 염증인데 이게 그러니까 뉴모니아라고 하면은 균이라고 생각하시고 뉴모나이티스라고 하면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올가닉 더스트, 뭐 베릴륨, 실리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이제 sarcoidosis나 뭐 폴모나리 랑게란스 히스토사이트시스 이런 것들이 올가닉 더스트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올가닉 더스트가 아니지.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그래뉼로마로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름에도 이제 알듯이 뭐 그래뉼로마토스 바스큘라이티스, 림포마토이드 그래뉼로마토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IIP가 그 이제 제일 지금부터 다룰 주된 내용들입니다. IIP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여기다 써줄까? IIP가 이제 이디오파틱 인터스티셜 뉴모니아인데요. 이게 원인을 모르는 그런 그 인터스티셜의 뉴모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IIP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를 글쎄 시험 수준에서 알아야 될까요? IPF가 있고요. 이디오파틱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그냥 생기는 거. 그리고 NSIP는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인데 그래요. 이디오파틱가 앞에 붙여놨네요. 밑에 표를 보고 있는 겁니다. NSIP. 그래도 이렇게 탭을 해주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본가에 갔다 왔어요. 지금 그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가에 휴가를 내고 아기를 데리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아빠랑 엄마 없이 저만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존나 힘들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이제 저희 애기 되게 착해요. 착한데 그 잘 때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은 별로 못 자가지고 제가 만성 피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강의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예전처럼 잠 이렇게 조금 자고는 못 버티겠네요. 좀 맨날 요즘에 1시, 2시에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강의 보고 공부하고 강의 찍고 너무 힘듭니다. 저의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찡찡대 봤습니다. 네, 다음 시작할게요. NSIP 있고 RBILD가 있어요. RBILD, DIP, COP. COP는 다른 말로 DO, 예전에 부비라고 했었죠. BOP,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테란스, 뭐 그런 느낌이에요. 크립체닝, COP는 크리트제닉 오르가나이즈드 뉴모나이티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시험에 그 이런 약자 쓰는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희 병원은 그 전공의들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을 봐요, 학기마다. 근데 그 이거 약자 이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AIP는 굉장히 그 예후가 안 좋은 질병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병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병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병리 내신 공부는 따로 하시죠. 패스티스토리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한테 잘 생깁니다. 여성한테 잘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이제 뭐 여성한테 오발 써줄까? 친구 어머니가 뭐 저기 IPF가 아니라 ILD인 것 같다고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뭐 좀 IL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검사 결과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종합병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검사고 그렇게 딱 들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의원 다닌다고 그러던데 참 걱정이 되네요.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IPF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여성한테 호발한다는 거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친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 이거 제가 다 모르는 거다. 이거 헐만스키 푸들락 신드롬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뭐지?
할먼스티 푸들락 신드롬 CTD. 저희 무식을 막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학생 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신 때는 워낙 자세하게 나오니까. 하지만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요. 자, 이제 딴 얘기 하죠. 중요한 거 보죠. 중요한 거는요. 흡연력이 있는데요. 흡연력에서 그 흡연력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IP, RBILD, PACH, 굿파스처.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배울까 하다가 굿담배 1팩, 굿 담배는 DIP, 그리고 배는 굿담배 1팩. RB를 어떻게 배우려고 했었지? 담배, 예, 그 RBILD 이걸로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HP가 또 비흡연자한테 소발하는 게 또 특징적이에요. 알고 계세요? PACH PACH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X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CD1A 포지티브. 이거는 알고 계세요. 이게 시험도 그렇고 이게 특징적인 것들은 이거 키워드만 딱 들고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증상 진찰 소견으로서는 이제 점차 심해지는 디스미아가 있을 거고요. aggravating dyspnea. 그리고 바이라테라 벨크로 라이크 크래커. 그리고 클러빙 항상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IPF나 에스비스토시스에서는 흔히 관찰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IPF를 많이 보니까요. 관찰되지만 사이코이도시스나 하이퍼센시티브 뉴모나이티스 히스토사이토틱스 X에선 드물다. 그렇다고 뭐 드물다고 뭐 의심 안 하고 그럴 건 아니고, 클러빙이 있다 그러면 이제 ILD인가 이거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거죠. 다른 렁 디지즈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랩 소견은 그렇고, 랩은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사실 외우기 어려울 것 같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바이레텔라 레티큘라 한 양상이 있습니다. 바이바실라. 그러니까 바이바실라인데 로어롭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고요. 바이바실라.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레티큘라. 이게 most common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HRCT에서는 이제 HRCT가 좋아요. 액티비티 및 익스텐트 앤 디스트리뷰션을 관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옵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위를 아무데나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HRCT를 먼저 찍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노니넨스 이제 그 체스트 CT라고 생각해서 응급실에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HRCT 자체가 조사량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항상 HRCT를 이렇게 인핸스 컨트라스트를 안 쓰는 그 CT다 해서 HRCT가 바로 찍는 게 아니라, HRCT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LD나 이런 것들 아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IPF, 사르코이도시스, PLCH, HP, 에스비토시스, 림판자이틱, 칼시노마 등은 임상 양상이 적합하면은 이제 그 바이알하고 렁 바이옵시 없이도 이거 자체만으로 진단할 수가 있다는 하고 써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보면은 여기 써 있는 병들이 ILD에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이죠. IPF나 PLCH, HP, 에스비스토시스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림판자이틱 카시노마는 림판자이틱 카시노마. 네, 그래요. PFT는 당연하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restrictive 패턴입니다. restrictive 패턴이고 FVC가 떨어지는 양상이 있어요. FVC가 떨어지는 양상이고, FEV1, FVC는요 항상 올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상일 수도 있어요.
DLCO 가장 그리고 떨어지죠. ABGA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VQ 미스매칭 때문에 그럴 거고요. 안정 시에는 정상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ILD가 병원에 오게 되면 저 같은 레지던트는 입원한 상태니까 상태가 안 좋겠죠? 그런 경우에 ABGA에서 O2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에서는 제가 이제 써놨는데 비트 기저이라서 필수는 아니라고 써있는데 발은 뭐예요? 발은 FOB를 넣어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제 뭐가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사실 기관 내시경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존나 힘들거든요. 저 오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쓰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게 너무 기관지 내시경을 하면은 그 폐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 에반게리온 제가 너무 오타쿠 같은데 그 에반게리온을 그 예전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근데 그 파일럿이 타잖아요. 근데 그 폐 안에 페퍼 하나하나까지 그 유화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게 익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익사라는 것이. 근데 이제 페퍼 안에다가 물을 씻어내가지고 그 빼내는 건데 쉽지 않겠죠. 이 쉬운 검사를 항상 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은 검사를. 하지만 이제 진단을 위해서 HSCT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애매하고 약은 쓰긴 쓰고 싶고 왜냐면 스테로이드 쓰면 되게 오래 써야 되거든요. 그냥 그 오래 쓰는 거를 바로 막상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BAL을 해보는 겁니다. BAL 해보는 거고 림포사이트가 증가할 경우와 이오지노필, 뉴트로필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나 림포사이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잘 듣기 때문에 이것 분류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이오지노필이 증가하는 경우와 뉴트로필이 증가하는 경우에 나와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여기서 스테로이드를 안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라는 거는 제가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르코이도시스, HP, NSIP 이런 것들이 림포사이트가 증가하는 경우, TB, 이 림포사이트가 증가하는 경우, COP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오즈네필, 저도 이거 사실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외우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호키네커 선생님들도 분류를 탁 하면 탁 리콜이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오시노, 유모니아, 에스마, IPF, SLE, ABPA. 뉴트럴필에 IPF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ARDS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렁바이옵시를 그래서 림포사이트가 증가하면 스테로이드한테 반응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 166에 가시면 렁바이옵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TBLB로도 진단이 어려우면은 이제 서지칼로 바츠를 해준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FOB로 타고 내려가가지고 트랜스브론키알로 바이옵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센트럴 쪽에 있으면은 그 FOB를 넣어가지고 바이옵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뭐 CT 가이드로 하다든가 CT 가이드는 밖에서 하는 거고 그 저 안쪽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도 어려울 거고요. 결국 수술해서 떼야 되는 거죠. 디시즈 액티비티는요. 액티비티는 이제 그 역시 T 림포사이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해서 T 림포사이트를 보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아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표가 쳐져 있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히 불안하네요. 딴 거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지.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좋은 ILD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반응 불량한 ILD에 IPF와 AIP가 있다.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IPF는요, 안티 인플라마토리, 안티 파이브로틱 에이전트를 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AIP 같은 경우는 그 예후 자체가 되게 불량합니다. 그래서 쓸 약이 별로 없어요. IPF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PF의 개요는요, 주로 이제 50세 이후에 발병을 하고요. 흡연이 그 발병 위험 인자고요. 아까 제가 저기 얘기했었죠. 담배 한 갑 거기 있었죠? 거기 없었나? 있었는데 제가 안 써놨네요. 그래요. IPF도 아무튼 흡연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야만은 아니에요. 발생 기전으로서는 그 아까 파이브로시스, 인플라메이션 앤 파이브로시스라고 했죠. 면역 기전 상피세포 손상에 의한 치유 과정이 이상이고, ILD 환자의 진단에서 먼저 IPF와 다른 형태의 IIP를 감별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서서히 진행하고요. 서서히 진행한다고 하면은 3개월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그 크래클이 바실라하게 들리고요. 인스피레토리 할 때 크래클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이 없나? 이런 소리 들리고, 바실라 인스피레토리 크래클 들리고, 클러빙이 있으면 거의 막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레티큘라한 음영이죠. 레티큘라한 음영인데 봤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파이브로시스라는 건 원래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한번 파이브로시스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막 겹쳐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로바 뉴모니아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제 하부에만 근데 막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임상 양상은 보셨고, 개요에 있는 내용, 임상 양상을 개요에 써놨네요. 위에 거 보시고, 진단은 그 HRCT를 해줍니다. HRCT를 해주고요. 진단은 필수예요. 그 티피컬 UIP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IPF를 한번 의심해 보는 거고, 서브플로랄 레티큘라한 음영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허니커밍 다 중요한데 이제 어느 부위냐가 중요하죠. 서브플로랄하게 레티큘라하다. 그리고 그 이제 가 쪽에 페리페랄 쪽에 트랙션 브론키եկ탈시스, 그러니까 브론키եկ탈시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관지 늘어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페리페랄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기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가지고 폐를 밑으로 좀 당겨준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옵시를 하면요. 그 바이옵시는 뭐 항상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HRCT에서 TP가 UIP가 아닌 시절에 시행을 하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뭘 검사할 거냐? 그러면 이제 바이옵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병리 사진을 따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 파이브로블라스틱 포카이가 보입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이옵시는 서지컬 바이옵시 받치겠죠. 비디오 어시스티드 토라코스토미 서저리를 해줍니다. 치료는요,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패서피시올로지를 보시면 알베올러가 상피 손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콜라겐을 분비하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된다고 했죠. 이제 이 각각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단계를 블로킹하는 에이전트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티파이브로틱 테라피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이름이 피르페니돈, 이름은 외우고 계세요. 상품명은 피레스파, 닌텐다닙, 얘는요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 내신 책에 많이 있을 거예요. 내신 강의록에 저도 이제 교수님이 그 주셨던 강의록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나 뭐 이제 그로스 팩터 억제겠죠, 결국에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티 인플라마토리, 안티 파이브로틱 그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산소 공급, 이거는 이제 O2가 떨어져서 올 테니까 드리는 거고요. 정 안 되면은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렁이죠. LT라고 하면 보통 리버니까. 예후는 매우 나빠요. 예후는 매우 나쁘고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에서 5년 뒤에 돌아가시고요. NSIP가 있는데요. NSIP는 IPF와 비슷한 임상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옵시는 그 바이옵시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비슷한데 예후가 IPF보다 좋은 거죠. 예후가 웃긴 거예요. 임상 양상은 비슷한데 그렇죠. 근데 IPF면 이제 돌아가신다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NSIP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건데요. 대부분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로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예후는 IPF보다 좋다. 대부분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로 호전된다. 그러니까 치료가 IPF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폐포의 구조가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더 좋겠죠. 그리고 AIP가 있는데요. Acute Interstitial Pneumonia인데 얘는 그게 이제 문제를 보면은 항상 그 내원 일주 전에 피버, 커프, 디스프니아로 왔다. 내지는 일주 전에 감기약을 복용했으나 호전 없었다. 뭐 이런 지시가 꼭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감하고 유사한 전구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HRCT를 찍어봤더니 갑자기 뭐 디퓨스 패치 GGO 패턴이 있고 그 패치 GGO 패턴이 양쪽 대칭 막 있고 딱 있고 그리고 하엽에 ARDS 같이 막 생겨요. 막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안에 디퓨즈 알베올라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폐포 안쪽에 막 뭐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A, 뭐 B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심해지는 거예요. ARDS 같이 ARDS가 폐에 물이 줄줄 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예후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치료도 보존적인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치료가 보존적인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 보존적으로 산소를 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네요. 예후가 나쁘고 ARDS 이렇게 오면은 다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아져도 다시 재발할 흔하고 한번 망가진 폐가 다시 구멍이 나는 거죠.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인투베이션 하고 중환자실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독감 치료 제때 안 하고 이제 이후에 이게 뭐 원인이 근데 뭐 독감은 아니겠죠? 원인이 안 써져 있네요. 이게 뭘까?
아무튼 유사한 전구 증상이다. 독감 때문에 ARDS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겠죠? 어큐트하게 인터스티션 뉴모니아가 생기는 거니까 벤틸레이터까지 달아야 될 수도 있다. COP 이건 그 전에 부비라고 있었거든요. Bronchiolitis obliterans with organizing pneumonia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organizing pneumonia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 비흡연자가 많대요. 비흡연자 아까 많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사이코이더시스, COP 이런 것도 그렇던데 HP가 비흡연자에서 후발한다고 하네요. 아까 위에다 써놨으니까 비흡연자 사이코이더시스도 흔하대요. 그리고 COP 써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organizing pneumonia 패턴을 보인다. 비흡연자가 많다. 이것도 독감 비슷한 증상으로 온다. 하지만 독감은 아니겠죠. 그리고 검사 소견 및 진단은요. HRCT를 찍어주고요. 바이옵시를 보고 그 HRCT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IPF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바이옵시를 해주는 거고, 저기 HRCT를 찍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옵시를 해주면 맛송바디라는 게 좀 특징적이거든요. 기도경화, 그라운드 글래스 오파시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HRCT를 찍어보는 겁니다. HRCT 찍으면 우리 저기 대단하신 영상과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판단해 주시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말고를 떠나서 책임 소재가 중요합니다. 영양성소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이름 걸고 어느 정도 소견을 내주시는 게 있어서요. COP 같은 경우 그래서 HRC에서 이제 COP에 해당되는 그 소견이다라고 말씀을 주실 거고, 그러면은 HRCT를 통해서 IPF하고 어느 정도 감별을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렁 바이옵시를 해보는 거죠. 바이옵시를 해보는 거고, 맛송바디가 보인다. 맛송바디도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막 있어가지고요.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써주고요. 오랄 스테로이드 그냥 솔론도 먹어주는 거고, 예후는 좋대요. 맛송바디 뭐 COP, O, BOPO 그리고 저기 뭐냐 맛송 O, 오랄 스테로이드 뭐 이렇게 키워드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외울게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라도 좀 줄여야겠어요. 그리고 데스쿼마티브 인터스티셜 뉴모니아인데요. 데스쿼마티브 인터스티셜 뉴모니아는 이제 다른 거 중요할 건 없고 흡연이 이제 중요하다. 금연과 스테로이드 치료의 예후가 좋다. 이건 그냥 DIP라고 주실 것 같아요, 문제를. 그리고 RBILD도 금연으로 좋아진다. 이제 브론키올 레벨에 가는 경우들은 다들 좀 약간 예후가 좋네요. 그죠? COP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질환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그 구아니딘이에요. 구아니딘.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폴리헥사메틸렌 ARDS하고 비슷한 임상 양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거 그 임산부하고 아기들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엄청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아팠던 애가 살아난 애가 있었는데 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걔가 굉장히 어린 애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어른스러웠어요. 어린애 같지 않고.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됩니다. PLCH를 볼까요? PLCH는 제가 이제 약자로 썼는데 이게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풀모나리 랑게르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이름 참 뭔가 심상치 않죠? 다른 말로 히스티오사이토식스 X라고 하고요. 에오시노시필리 그래뉼러마라고도 합니다. 근데 키워드는요, 흡연하고 관련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는 CD1A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CD1A. CD1A가 포지티브고요. 발에서. 그리고 랑게란스 셀을 포함한 노듈라 스클레로싱 리전이 보입니다. TBLB에서도 보이고 발에서도 보이고요. CD1A가. 바이옵시까지 했는데 바이옵시상에서 랭가한스 셀 포함한, 사실 랭가한스 셀까지 나오면은 뭐 얘기 다 나왔죠. 이름 자체가 랭가한스인데 뭐. 그 이뮤노히스토케미 IHC 염색에서 S100 CD1A. 치료는 금연이다. 흡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은 일단 치료가 다 금연이더라고요. 뭐 그 금연하면은 또 다른 데서 봤듯이 병이 나빠지는 그 속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합 조직병,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와 관련된 ILD라고 돼 있는데,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기 류마티스 내과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류마티스 내과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류마티스 내과를 나중에 얘기할 거라서요. 따로 리뷰를 할 거서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안 볼게요. 파워에서도 자세히 안 나왔고요. 이제 그 ILD와 그 CTD Associated ILD, 다른 ILD, IPF 관련, IIP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좀 그 구별하기 위해서 오토 안티바디를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마커들이겠죠. 조직형은 NSIP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NSIP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써줬었죠. 뭐 류마티스도 스테로이드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얻어 걸려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어소시에이티드 ILD 같은 경우는 모스트 커먼한 폼인데 오토 안티바디 이제 토프 아이소머레이즈 1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 치료가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거든요. 아니면 페놀레이트 모페틸이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토 안티바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안티 SCL 70.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할게요. 나중에 류마티스에 나올 거고요. 쇼그렌 뭐 이런 거 다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류마티스에서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애들이죠. HP를 볼까요? HP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이게 이제 뉴모나이티스 같은 경우는 그 케미컬 컴파운드가 쌓이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정의 및 원인은 감수성 있는 사람이 올가닉 더스트,
반복 흡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펑거스거든요. 펑거스를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마시는 거예요. 곰팡이를. 밑에 원인 물질이 나와 있는데 thermophilic actinomycete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호열 방선균, 바퀴살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주로 뭐 집단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 직업이 농부고요. 그래서 그 farmer's lu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자, 조류 애호가. 조류들이 또 집단 위에서 많이 뭐 지푸라기 뭐 이렇게 막 그 집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조류 애호가들한테 그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사료와 풀의 습도가 높아서 생긴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펑거스가 엄청 많이 살겠죠. 아우 생각만 해도 진짜 많이 살 것 같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의학 드라마 그 뭐 닥터 하우스 있잖아요. 닥터 하우스에 1화인가 2화인가에 나왔던 것 같아요. 파머스롱. 그래서 얘가 막 죽어가는데 막 범인을 못 찾아가지고 뭐 뉴모니아니 뭐니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HP로 판명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시즌 1의 1화인가 2화인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의사요한 드라마 리뷰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만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좀 재미는 있는데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닥터하우스에 나오는 내용들 그 약간 그런 구도를 많이 가져왔던데 뭐 그런 게 가져온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진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글거려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의사 되신 분들이니까 내지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누가 그렇게 진단해요. 뭐 센트럴 센시티비티 뭐 센시티비티가 나 뭐 이게 그게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지성하고 막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지 까먹었는데 둘이서 막 뭐 그런 거 서로 막 그 진단 내리고 막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좀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사실 뭐 진단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룰아웃 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하지만 그 자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답을 맞춰야 된다는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그게 이제 이걸 거라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뭐 확실하다고 막 이러고 뭐 주인공을 신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본데 이게 더욱더 희귀병이라면은 룰아웃 하는 게 더 신중해야겠죠. 의사로서 좀 약간 태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진지빠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의대 보면서 제가 좀 못 보겠더라고요.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의대는 재미가 없어. 의사를 너무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재미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반인한테는 재밌는데 비의료인,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비의료인한테는 재밌는데 의료인한테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보다가 너무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재미 자체는 있어요. 네. 임상양상은 바이바실라 크래커의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리를 들어봐야 되고요.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알러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에오즈노필리아나 IgE 상승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긴대요.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 별표가 쳐져 있네요. 에오즈노필은 대개 정상이다. 176페이지 가보시죠. 검사 소견은 림포페니아가 있다. 오히려 에오즈노필은 정상이고 근데 이름은 또 알레직이고 진단으로서는 여기 써놨는데 IgG 프레시피테이팅 안티바디가 중요합니다. 이게 키워드고요. 키워드를 알고 계시죠? 엑스레이 상에서는 ILD 패턴이고요. 그리고 폐 상부의 침윤이 IPF와 그 하부라고 했었죠. IPF 같은 경우는 바이바실라에 있었는데 얘는 ILD 패턴인데 그 좀 폐상부에 있는 게 좀 특이적이라고 하네요. HP의 특이적인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은 없고
근데 또 HRCT 소견을 보면 또 주로 하엽이라고 돼 있고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봤던 자료도 상부라고 얘기 나와 있었거든요. 내과 강의에서. 정확한 그 텍스트를 제가 해리슨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HP의 특이적인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이 없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아마도 파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뭐 정 안 되면은 발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림포사이트가 심하게 증가한다고 하고 이제 20% 이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로 CD8 서프레서 사이토톡식 T셀이 그 증가하기 때문에 CD4, CD8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이 이유는 림포사이트의 심한 증가. 롱바이옵시는 프레브론키알에 그 그래뉴로마가 많이 쌓인다고 하네요. 이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HP가 그래뉴로마토스한 그런 그 메커니즘을 따르죠. 치료는 항원 회피. 파머라고 한다면 파머는 농사에 그만두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오시노필릭 렁 디지즈를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오시노필릭 렁 디지즈는요, 이제 근데 여긴 나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죠. ABPA, AEP, CP, CSS, HES, Drug Induced Eosinophilia. 문제가 이오지노필리아와 무관한 질병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가끔 제가 두세 개 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HP가 이제 문제 내기가 좋겠죠. HP는 이제 알러직한 거니까 에오지노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무관하다. 이게 병의 진단이 이제 클리니컬 히스토리 그리고 랩, CT, BAL 등을 종합적으로 밀어서 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류가 쭉 나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분류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분류가 많은 그 챕터는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분류 자체를 알고 그거를 시험에 나왔을 때 리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CF 이게 지금 얘기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로플러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에즈마의 병력이 있다면 ABPA, CP, CSS를 의심해라. ABPA, CP, CSS. ABPA부터 볼게요. ABPA는 대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아스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에스퍼질로시스 스피시스템에 대한 그 과민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고 HRCT를 반드시 찍어봐야 됩니다.
여기인데 브론키եկ탈시스가 아까 IPF 같은 경우는 트랙션 브론키եկ탈시스가 페리페랄에 생긴다고 했죠. 얘는 센트럴에 브론키եկ탈시스가 생깁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근데 또 3분의 1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토탈 IgE는 엄청 높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어볼까요? 키워드가 중요하죠. 알러직 에스마와 연관. 에스퍼질러스 안티젠. 안티바디 관련 랩. 안티바디 관련 랩이라는 거는 IgE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센트럴 브론키եկ탈시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에서 나름식을 먹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EP를 볼까요? 이렇게 써져 이게 이렇게 해줘야지 참 보기가 더 편하겠네요. AEP는요, 에스마 병력이 없고요. 아까 에스마 병력이 있는 거는 ABPA, CEP, CSS라고 했죠. AEP는 아닙니다. 에스마 병력이 없고 수혈관의 급성 고열, 마른 기침, 심한 디스미아 이런 것 때문에 오면은 ARDS로 진행되고, 사실 이렇다면은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돌아가실 거를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에오즈노필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IL5가 높습니다. 이제 AEP의 제일 이제 키워드는요, 유발인제에 노출된 건데요. 흡연이 특히 최근에 시작된 경우, 제가 이 AEP 문제는 진짜 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흡연 시작했는데 갑자기 폐가 막 나빠져서 왔다. 그럼 AEP다. 에스마 병력은 없다. 그리고 막 열나고 기침하고, 열나면은 사실 이제 겁나죠. 사람이 열이 나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급성 고열 중증 하이폭세미아. 이제 먼지, 꼭 흡연 아니더라도 먼지 흡입과 관련한 과거력. 먼지 흡입된 문제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오지노필이 25% 이상, IL5가 올라간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CEP는요, CEP는 이제 아까 에스마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에오시노필이나 IgE가 높습니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키워드라는 거랑 한다면은 만성적이고, 에스마 과거력이 있다. 전신 증상은 없었다. 당연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줄 거고요. 자연 호전은 드물다고 하고요. 이오시노필이 25% 이상이다. 30% 이상이라고 해놓고, 이오시노필리아, 그러니까 이제 P에선 30% 이상, BAL에선 25%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높게 주겠죠, 문제에서는. 그리고
CSS를 뭐 EGPA라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이름 잘 안 써요. 척스트라우스 신드롬이죠. 그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고요. 바스큘라이티스가 있고요. 바스큘라이티스 얘기가 나올 거고, 에스마 연관이 있고요.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죠.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리고 HE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온코 질환이에요. 온코 질환이고, 이제 이오지노필이 전신에 쌓인다. 저기 CP와 달리 전신 증상이 있다. 하트, CNS, GI, 스킨 래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래요. 로플러 신드롬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로플러 신드롬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AP와 유사 증상인데요. 이게 기생충 때문에 생깁니다. 엄밀히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ABP 호상구성 폐질환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포함돼 있구나. 178페이지 보면은 포함이 돼 있어요. 저기 원인이 알려진 호상구성 폐질환 보시면 감염의 기생충이 있고 거기 로플러 신드롬이 있죠. 이제 AP하고 구분해 주려고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에오즈노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뭐 43세 남자가 논 스모커고 5개월의 좌상엽에 진균이 있어서 세그멘텍토미를 했어요. 과거력이 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하고 CT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전된 상태. 현재 상태는 오케이. 이오지노필리아가 있었고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로플러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엔 좋아집니다. 알베올라 필링 디지즈를 볼게요. 알베올라 필링 디지즈는 이 안에 프로틴이 차느냐, 피가 차느냐, 뭐 이 두 가지예요. 프로틴이 차는 경우라면 이제 프로틴이 알베올라 설펑턴트가 이제 차는데 그게 폐포 내 비정상적인 알베올라 설펑턴트가 물질이 축적이 되는 거고 염증은 없고 폐 구조도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BAL 하면 밀키하게 나오는데 이게 포미 마크로파지고요. PS 포지티브인 머티리얼이다. 키워드 알베올라 설fak턴트 BALC 밀키 사진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DAH를 보실게요. DAH는 Diffuse Alveolar Hemorrhage 미만성 폐포 출혈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인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신장내과에서 많이 보는 안티-GBM 디지즈인 굿파스처 신드롬입니다. 굿파스처 신드롬이 이제 DAH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는 안티바디. 그럼 키워드로서는 안티-GBM. 치료는 그러니까 BAL 하면 또 P가 나오겠죠? 치료는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사용 전 반드시 감염으로 의료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피가 나고 그러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스테로이드가 감염에서는 사실상 금기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풀모나리 림판지오 마이오마토시스 얘는요 키워드가 좀 쉬워요. 왜냐면 이름이 램이잖아요. 근데 다 키워드가 램이야. 뭐 TSC 램, 스포라딕 램, 병원 찬 TSC 램이 훨씬 더 많은데 스포라딕 램이 병원 병원 찾는 대부분은 S램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안 써져 있네요. 저도 이거 딴 데서 봤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젊은 여자가 젊은 여성이라 그런가? 여자들이 병원을 좀 더 잘 가죠. 남자들은 터프가이라서 안 가고. 이렇게 램 순한 양이라고 외워야 되나? 어떻게 외우지? 젊은 여성에서 엠피세마, 니모토락스, 카이로토락스 등 발생 시 의심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림판지오 레이어 마요마토시스니까 림판지오 레이어 스무드 머슬이잖아요. 스무드 머슬과 뭐 림판틱 이런 것들이 새 나오는 건데 폐가 찢어지고 그러는 거 보죠. 그래서 엠피세마와 니마토락스, 카이로토락스 이제 트라우마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없는데 일단은 그 시스트가 그 정상 폐 조직으로 둘러싸였지만 시스트가 월이 틴하고 이게 찢어져서 이제 니모토락스나 카일로토락스가 생기는 거죠. 유전병이고. 그래서 멜라노사이팅 마커가 LAM 말고도 이제 멜라노사이팅 마커인 HMB45가 양성이다. 그러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HMB 멜라노사이팅 마커. 그리고 치료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고 폐이식을 해야 되는데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식 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사르코이도시스를 볼게요. 사르코이도시스는요. 키워드가 unknown cause, 멀티올간, 0, 내지. 그러니까 중년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올간이라고 했죠? 멀티올간이 어디냐? lung, eye, lymph node, skin 이런 것들이고 non-caseating granuloma 그리고 TH1 침범장기 써져 있는데 지울게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아닌가? 써줄까? 자,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알고 계시고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죠. 20대에서 40대 젊은 성인에서 호발하고 여자가 더 많고 주로 비흡연자입니다. TH1 세포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헬퍼 T셀. 주로 침범 장기는 지금 풀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폐겠죠. 폐 이외에도 에리테마 노도섬 결절형반이 피부에 막 점진적으로 생기거나 그리고 눈에 안테리 유바이티스 흉부 이외의 림프노드를 침범할 수가 있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다음 페이지에 바이라테랄 하일라 림파드노파시가 양쪽 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보이시죠? 185페이지 보세요. 엑스레이 상에서 바이라테랄 하일라 림파드노파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노드를 나가 보면은 림프노드 바이옵시 상에서 non-caseating granuloma가 있어요. TBLB를 통해서 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ACE 혈청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래뉴로마의 에피텔리오이드 셀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르코이드의 양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러 장기를 침범하기 때문에 시스테믹 테라피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써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간지도 폐질환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분류가 어렵죠, 분류. 그래서 분류 열심히 좀 해보시고 이거 외워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번에는 다른 질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오늘 딴소리가 좀 많았죠.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제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 제가 친구들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